저희가 이제 금리를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확실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노래 딱 부르고 나니까 다 까먹었어. 한 번 더 불러줘요, 그럼. 자, 그럼 이번에는 전교조 법의 노조 이야기. 요런 거 너무 많이 다루면 또 빨갱이 소리 듣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미 포기했어요. 아, 포기했습니까? 네. 인생 포기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교조가 법 외 노조예요? 네, 법 외 노조예요. 그러니까 법 외 노조라는 것은 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적인 조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이라기보다는 네. 법 바깥의 조직. 아. 불법은 아니고 그렇지, 불법을 그렇지. 장애한 건 아니고 불법은 탈법.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법적으로 인정이 됐을 때 노동 3권도 보장이 되고 노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권리. 보장이 되는데 음. 이제 정교조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교조가 어떤 상태냐면은 조합비 원천 징수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 지원금도 안 나와요 지금. 그리고 노조 전임자. 노조에서 노조가 돌아가려면 노조에서 이 전임으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 노조 전임자도 지금 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전임자라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이제 노조 일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전임자인 거죠. 네. 그렇지. 네. 파견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전교조는 나쁜 조직이에요, 좋은 조직이에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조직이 진짜? 제 책을 많이 사. 진짜 많이 사죠. 이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꼭 제 책을 사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이 전교조가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게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교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한 축을 이룬 조직이다. 그러니까 전교조 말고 교사분들의 모임이 교총이 있는 거죠. 교총이 또 있죠. 예. 그 한국 교직원 총연맹이 교총이고 그게 유일한 건가요? 공식 단체명은 잘 모르는데 교총 네. 보통 전교조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요. 네. 교총은 주로 그 교장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약간 성향상 아. 그리고 전교조는 이제 교장되는 거 포기한 분들. 그러니까 나는 교장하는 거 점수 따는 거보다 애들 좀 잘 가르치고. 교총은 노조는 아니죠. 예, 노조는 아닌 거를 그렇죠. 같아요. 예, 그건 그냥 이제 단체인 거고. 네. 노조,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아직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인 단체가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사실 네.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때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그때 전교조는 합법화 됐어요. 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전교조를 이제 전교조가 민주주의의 그 축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뭘 걸었냐면은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데리고 있다. 이게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걸 걸어가지고 2013년 10월인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정부에서 취소 통보를 한 거예요. 법원. 합법 노조를 취소를 했군요. 네, 취소를 한 거예요. 그 법 위반이다. 그래서 뭐 법으로 따지자면야 그런데 사실 이 법 자체가 네. 비판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ILO라고 국제노동기구, 뭐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그거 악법이고 독소 조항이니까 빨리 폐지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그 조항을 들어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 이런 권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교조도 법원에다가 이거 취소하는 재판을 걸었는데 네. 그 뭐 아시잖아요. 사법거래. 그것 때문에 1심, 2심에서 다 진 거예요. 양승태 때문에? 양승태가 이걸 가지고 거래한 거예요. 무슨 상고법원 따내려고. 그 증거는 확실치 않지만. 물론 그것을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전교조 재판권이 얘기가 됐다는 거는 이미 이제 드러난 사실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네. 자기가 당선되면 이 법의 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태인데 네. 지금 이제 1년이 넘도록 네. 해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도 많은데 뭘 또 그렇게 네, 쓸데없는 소리 해.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얼마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저도 뭐 사실 뭐 다시 듣기 같은 건 저는 제 방송도 안 들어요. 하지만 댓글엔 좀 민감해서 오기 전에 댓글을 봤는데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저 최욱 씨가 명밍아웃 했다가 크게 한번 당했습니다. 근데 그건 명밍아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상식적 차원에서 하신 얘기 같은 나도 이렇게 나 다구리 당한 거예요. 나도 그러면? 형은 존재감이 없어서 존재감이 없어요. 욕도 안 해. 욕도 안 해요? 욕 받고 싶다 나도 그러면. 네. 지금 문자 하나 왔습니다. 셀링님께서 저 임승수 저 자식은 나오기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 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존경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거를 왜 주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저하냐면 네.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 아무래도 계속 선거가 있잖아요. 네. 선거 일정이 있다 보니까 보수층이 또 정교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정교조 하면은 그동안에 이 정교조에 대해서 씌운 그 악마화라든지 잘못된 인식 때문에 보수층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 정교조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마치 악의 축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전교조의 민원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했을 때 사실 보수층이 봐라 쟤들 결국에 저렇게 전교조 해주는 거 보면 쟤들도 좌빨이구나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질까봐 사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1심, 2심에서 진 재판이 2006년 이후로 한 2년 거의 뭐 한 30개월 가까이 대법원에서 계류된 상태예요. 지금도 계류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걸 기다려보자 라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그런데 법 쪽에서는 그거를 사실 대법원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하는 게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약간 대법원 기다려보자 하면서 보수층의 어떤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교조는 좀 지금 빡쳐가지고 공약을 왜 이행 안 하냐면서 서운하다.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아니 저 있는 거고. 임수희 작가님 계속 그 행사 기다린다고 했는데 지금 행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정규제 TV에서 네. 행사가 들어왔어요. 정규제 TV는 좀 그런데 아니에요? 결이 너무 많다고 본인하고. 별 리가 없는데. 아니 결이 너무 많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그분이 뭐 전향하셨어요 최근에? 아니 문재인 정부 까는 거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는 바라는 분이고 저렇게 다 포장을 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미 1심, 2심까지 진행된 상황이면 대법 판결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심, 2심이 그 사법거래의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 정당성이 좀 부여되기 힘든 판결이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정부가 조금은 과감하게 질을 만도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법적인 절차, 이 절차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예를 있으니까. 들어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럼 바꿔서 해줬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돌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무리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또 반대 여론도 충분히 그러니까 정부 이해할 수 있을 것 입장에서는 같은데. 무리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이 건을 나서서 어떻게 했다가 괜히 뭐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약간은 몸살이는 그 어떤 포지션. 뭐 그게 현명한다면 현명하도 볼 수 있겠지만 정교조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그런 점이 있는 거죠. 후루룩짭짭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정규제도 문재인 정부 잘 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꼭 한대요. 그래서 다만 정책적으로 아쉬운 게 많다고. 임승수랑 똑같다고. 똑같네.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 공인 좌빨이에요. 그 정규재 씨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분이 만약에 둘이 서로 붙여놓으면 UFC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아이 그럼요. 농담으로 하는 거지 그걸 또.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강력하게 메시지 한번 전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문재인 정부가 조금은 이 더 국민을 믿고 특히 사회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믿고 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더 큰 지지를 받는 첩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6월 29일 목요일에 노원구에서 행사를 떼요. 그게 뭐냐면은 노원구인지 죄송합니다. 더숲 아트 시네마에서 7시 반에 목요일 7시 반에 청년 마르크스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하는데 거기서 제가 자본론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1타 2피 님도 보고 뽕 뒀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주최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약이 거의 없다. 객석이 텅텅 비고 있다.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29일? 9일 목요일. 어디라고요? 그래서 더숲 그러니까 숲속 할 때 숲이거든요. 네이버에서 더숲으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서 좀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얼마예요 얼마? 싸요. 제가 비싼 건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뭐 영화 보는 가격 정도 하면은 거기가 주로 이렇게 예술 영화 같은 거 많이 하는 데라서 비싸지 않아요.
들을만하죠. 볼만하고. 그럼요. 제 네. 강의가 또 좀 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오실 건지 예고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준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물어보세요? 지금 종부세를 한번 다뤄볼까? 그거 한번 다뤄야지. 네. 어. 제가 사실 여기 작가분이 종부세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부세가 지금 4개 아닌가 3개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걸 가지고 좀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약간 미뤘는데 조금 지금 다루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종부세 가져야지. 네, 종부세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더 강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아, 그거 다음 주에. 그 뭐 저의 성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화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임승수 작가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대 임승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자, 지금 다음 코너가 이제 김성수 코너인데 네. 참 굉장히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지금 비가 와서 네. 좀 늦는답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희소식입니다. 네. 어떻게 그 사이 유기자로 또 불러야 됩니까? 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우리 그동안에 밀렸던 댓글 좀 소개해 소개를 주시죠. 해드릴까요? 네. 자, 생방일 때 이렇게 좀 소통해야 됩니다. 네. 자, 파파이님 재미없다. 거신님 뭐야 저 듣보는. 좀 좋은 댓글들 없을까요? 사실 그 재밌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공채 PD라면 네. 미리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수 추려서 있는데 우리한테 좀 전달해 그런 걸 주실 텐데. 일절하지 않습니다. 음. 아,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댓글이 이 팟빵 게시판 중에 압도적으로 우리 매불쇼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 용각산 국립공원님은 이번 교육감 중에 전교조 출신이 많은데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7명이나 된답니다. 와.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교조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지 문제는 아니네. 아까 그 네. 민승수 작가가 잘못 얘기했네. 에이. 아, 같잖아요. 뭘 또 남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소통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김성수 작가 코너 만나러 가겠습니다. 양산 동광사우나. 이거는 브랜드명인 것 같은데?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PR도 안 되고 하니까. 네. 양산에 있는 동광사우나 그 운영하시는 분이 네.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이분 자주 신청하시는 거 자주 신청해요. 디바의 조이를 디바의 조이?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다고 하는데 네.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디바의 조이. 네, 조이. 네. 신날 것 같은데. 자, 디바의 조이 들으면서 김성수 작가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불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번 늦습니다, 이분은. 네. 언제나 늦는 분입니다. 늘 네. 저희를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네. 네. 단 한 번도 일찍 온 사례가 없습니다. 보통 매번. 이분들은 되게 콘텐츠 많고 재밌잖아요. 네. 지난주에 일찍 왔잖아요. 자, 인사도 안 했고요. 네. 자, 그러면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네. 타임슬립 뉴스쇼. 네. 아마도 타임슬립 뉴스쇼다 보니까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도 늘 타임을 슬립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이제 분주하게. 자, 김승수 김성수 임마. 김성수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청취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만약에 이게 KBS, SBS, JTBC였다면 이렇게 늦었을까 싶기도 30분 전에 와 하네요. 있지. 하루 전날 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늦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요? 예, 오늘 뭐 제가 준비해온 것들은 되게 많은데 네. 일단 근황 토크부터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우리 근황 어제 토크? 지금 누가 올려주셨는데 네. 어제 그 JP 네. 조문했다는 게 나오고 있네요. 진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나 진짜. 아니 지금 올라왔어요. 와. 안철수 JP 장례식에 갔던데 아닙니까? 안철수가 좀 제대로 읽으세요. 왜냐면- 제가 왜 JP 장례식에 갑니까? 아니, 갈 수도 있죠. 내가 내가 술이라도 한 잔 얻어먹었으면 내가 진짜 말을 안 해. 무슨 JP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오면서도 또 들었는데 정영진 한국교총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시사방송을 해. 제가 알려줬잖아요. 임성수 작가한테. 아니 정확한 단체명을 모른다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뭐야? 뭐야? 넌 틀린 줄 알았지. 아니 그리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장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는 임승수 작가 아니고, 얘기한 거예요. 예. 사실은 왜 나한테 그래? 지금 현재 그러네. 이제 그 미디어팬의 대주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디요? 미디어팬.
아, 그 우파. 예, 예. 예. 그리고 뭐 계속 우파 쪽의 일종의 교육 정책들을 예.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쪽은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이제 네. 아까 다 한 건데 네, 그 안철수 씨가 예. JP를 조문했다는 거니까 예. 어차피 김성수 씨, 안철수는 한 몸이니까 무슨 소리야? 예, 그래서 왜 김성수 평론가를 조문했냐? 예, 전혀 저하고는 상관없는 분이고요. 예, 저는 잘난 척쟁이는 아닙니다. 네. 예. 조문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아 무슨 자기가 뭐 인연이 있다면 조문하러 갈 수는 있지만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고 김종필 전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총리. 총리? 네. 전 국정원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아 정보부장. 예. 예, 전 정보부장이 뭐 화합과 뭐 이런 걸 강조하셨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예. 전직을 얘기할 때는 예. 그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걸 얘기해 주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아니 실제로 그분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훈장을 줄 수 있는가 이 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아 오늘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는 일단 이 근황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잖아요. 또 네. 축구도 깨졌고. 아, 죄송한데 그런 코너는 예. 다 있어요. 아니, 왜 근데- 본인이 다 소화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27일 날 오늘이죠? 예. 오늘 27일 날이 아니라 27일. 27일 오늘 어. 그 허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예. 그리고 오늘이 또 발인 날이에요. 김종필. 근데 이 허스토리라는 영화가 뭐냐? 이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10명이 모여서 부산하고 시모노세키를 오가면서 마이크에 입 좀 떼고 하랍니다. 6년간 무려 2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해서 일부 승소하는 그런 재판을 다룬 영화가 허스토리인데 네. 이게 결국은 대법원에서 졌거든요. 일본 대법원에서. 그 진 이유가 뭐냐? 김종필이 그때 당시 오하라하고 밀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구상권을 다 팔아넘겼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구상을 갖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과와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영화가 27일 날 발인 날 하필이면 개봉하게 된 게 우연의 일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아 오늘 26일이구나. 예. 우연의 내일이 27일.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에게 훈장은 줄 수가 없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훈장 준 거는 뭐 아까도 근데 저희가 관례라고 얘기하는데 예. 관례라고 해도 이전에 그 훈장을 못 받은 총리들도 있어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관례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례라고 하는 것은 곧 모여서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에 일반적으로 그냥 부역 정도의 한 사람이 아니고 주동자죠. 주동자예요. 네. 쿠데타를 주동했고 네. 그 이후에 중앙정보부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모든 한들을 그냥 한꺼번에 팔아먹었고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논란이 아직 되고 있습니다. 진위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2010년에 김종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NHA 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에 오하라하고 밀약할 때 독도를 팔아넘겼다 이거죠. 독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독도에다가 뭐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러면 4가지 조항을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국제사회에서 분쟁 삼지 않고 이러기로 약속을 한 게 김종필 전 총리요? 예.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훈장을 준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DJ는 뭡니까? 뭐예요? 그분을 총리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 일단 권력 교체를 위해서 네. 그냥 도구로 쓴 거죠.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뭘 그렇게 필요해? 진짜 아니, 그럼 도구로 쓴 거지 그럼. 아니 그럼 매국노라면 네. 같이 뭘 하면 안 되죠. 그건 또 도덕적인 어떤 그 집착에 빠져 있는 거죠. 아. 도구로는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로는 기록을 해야죠. 아니 그런 매국노를 예. 왜 그래? 그런 매국노지만 네. 뭐 일단 그때 당시에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실용주의라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 갖고 네. 있습니다. 그때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코 DJ 정부가 탄생할 수 없었으니까. 예, 예.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생각이 처음으로 동일하네요. 예, 처음으로? 처음입니다. 야, 네. 참 아니, 마이크 근데 지금- 꺼지고 나서는 나한테 참 굉장히 깍듯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 깍깍한 얘기. 참 내 캐릭터 없어지게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다가 아 김성수 평론가님 너무 기다렸다고. 예. 그래요? 네, 이제서야 일할 수 있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회사원분들이 이제 일터로 다 돌아가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아 산업 예. 일꾼 역군입니다. 아, 반가워요, 이런 악플러들도. 네네. 예. 악플러들 아니고 예. 합리적인 문자였고요. 뭐? 자 그러면 오늘 네. 뭐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네. 다루실 겁니까? 사실은 타임슬립 뉴스쇼. 이제 오늘이 6월 26일이에요. 네. 근데 이 6월 26일 날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6월 26일에 예, 예. 무려 130명의 아이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건. 용의자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하나도 없고 사건의 전말이 다 미스테리가 되어 있는 한 사건.
응? 이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130명의 아이들이 예. 오늘 사라져요. 사라졌는데 예. 그 사건에 대한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요? 그렇죠. 우와.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일입니까? 아니죠. 아, 해외 사례입니까? 그렇죠.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1284년. 에? 1284년? 예. 오래된 얘기구나. 아, 요거는 아닐 수도 있겠네. 예. 그러면. 예. 아, 그 사건 명이 뭡니까?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사건이죠.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사건. 피리 부는 사나이. 아, 이 공채 PD면 피리 부는 사나이 쫙 이 삐지로 깔아주는데. 아, 공채 PD가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사건. 그렇죠. 예.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아, 상관없어요? 거고요. 좀 아하. 최욱 씨의 지금 평소에 네. 식견 정도가 이제 드러났다. 아, 이제 이렇게 볼 수 드러났다. 있는 거죠. 예. 아, 요거 뽀록 났다라고도 예, 표현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실화일 수 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일단은 민초들은 그 문자를 익숙하게 쓰지 못했으니까 글이 보편화되기 전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300년서부터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존이 돼 있었고 1384년도에 그 당시에 그 하멜린의 일대기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사라진 지 100년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1440년에서 1450년까지 류네브루크 필사본에 보면 1284년 6월 26일 이날이 하필이면 성 요한과 성 바울 축일이었대요. 근데 이 축일날이면 당연히 뭔가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알록달록한 색상의 옷을 입은 피리 부는 그런 교회 사나이가 네. 우리 아이들 130명을 유혹해서 코펜 근처에 사라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130명? 예. 근데 이게 130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도 이 하멜른 전체 인구가 6만이 안 돼요. 지금도? 예. 근데 그때 당시를 보면 하멜른이 막 이렇게 조금 좀 먹고 살만한 그런 도시가 되는 그런 시점. 이때 재분업이 막 이렇게 성황이 되면서 한 3만여? 이렇게 추정합니다. 한 2만에서 3만여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130. 근데 아이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7살 이상이면요. 성징이 나타난다고 해서 결혼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 하나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 백설공주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백설공주 얘기도 원래 원본에 보면 백설공주가 몇 살 때부터 계모가 백설공주를 질투했을까요? 7살. 맞아요. 7살 때부터 네. 성직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죄송한데 맞춰서 서운해요? 굉장히 서운하고. 근데 저렇게 넘겨주길 잘해, 저 인간이. 쟤는 보면 꼭 눈치로 다 방송을 해. 아, 유명한 얘기 7살은. 예, 어쨌든 7살. 근데 그 7살이 나중에 뒤로 가면서 7살 때부터 어떻게 뭐 결혼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것을 밈으로 침투하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점차 나이가 조금씩 늦어져서 나중엔 17까지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7살이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7살 이상서부터 이제 보통 우리가 소년, 소녀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만 13세 이상 14세 이때부터는 결혼을 막 해요. 그때는 대부분 보면은 뭐 결혼했다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른베르그의 귀족인 울만 스트로머라고 하는 인간 같은 경우 14살 때 두 번째 결혼 이미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나이가 아닌 고 7세에서 13세 사이의 아이들 130명이라면 마을 통째로 소년 소녀들 다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네. 실제로 이때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축제를 거의 하멜른 가면 하거든요. 이 관련 축제를 해요? 예. 어. 그런데 6월 26일 날만 되면 네. 이제 분계로겐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면 추도식 분위기로 바뀌어요. 다른 데서는 다 막 웃고 즐기고 뭐 관련돼 있는 물건 팔고 뭐 거기에 대한 연극도 하고 막 이러다가 요 분계로겐 거리에 가서는 이제 추도식 분위기가 된다는 사실은 이건 비극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130명이 그럼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지 뭐. 이제 그 130명이 어디 갔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디 뭐 저 노동 현장 이런 데 끌려갔나? 강제로?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설 중에서 네. 이제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 네. 일단 흑사병으로 한꺼번에 애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아, 이게 첫 번째 가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 갔다라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인색을 했다 이거죠. 아. 실제로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나 피리 부는 소년이나 이런 얘기들이 유럽에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 가면은 뭐 피리 부는 소년이 자기 피리를 갖다가 잃어먹고 울고 있으니까 왕이 피리를 사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지금 피리 부는 사나이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도 여기저기에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요때 당시에 하멜른은 진짜 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분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때는 위생관념도 별로 없었고 도둑쥐들이 많았구만.
쥐들이 엄청났대요. 그래가지고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흑사병을 최초로 근대적 과학기술로 퇴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사병을 예, 근대적 과학 지식으로 퇴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예, 그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 예, 그 이제 상한 와인으로 네. 세척을 하고 또 흑사병에 걸린 시체들 다 불태우고. 근데 그때 불태우는 것은 사실은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가 두려워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불을 태워요. 그래서 흑사병을 퇴치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흑사병으로 유럽이 굉장히 몸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목해야 될 기록 하나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뻥을 깝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봐라, 그날이 성 요한, 성 바울 축일이라고 하지 않느냐. 어른들이 전부 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더라. 그 예배가 뭐겠니? 그거 추도 예배야. 애들이 죽어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거기 보면은 쥐들을 퇴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다 공이 남아있고 그림 형제가 최초로 기록을 했던 그런 그 당시에 민담의 기록에도 확실히 피리 부는 사나이에 의해서 퇴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가설이 흑사병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로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재미있어요. 아니, 사실은. 뭐 설득으로 될 일이 아니죠. 아니 여기 안에 있는 그 제작진들 다 하품하고 있어요 지금. 가지금 또 각자 일이 예. 또 있으니까. 아, 그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 갖고 왔을까? 아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재미를 갖다 찾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인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렇겠지. 의미로 좀 그러니까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바로 이어. 지금 이어.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돌아섰어요. 네. 뭐가 다 돌아서요? 사람들 지금 다 돌아섰다니까. 시즈카님이 130명 네. 그거 알겠는데 그래서 부산 수돗물은 먹어도 되나요?라고. 왜 부산 수돗물 왜 대구 아니야, 대구? 그러니까 대구는 못 먹으니까 네. 부산도 대구도 먹어도 돼요. 이제, 예, 과부라 사람을 중에서 이번에 나온 거는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일단. 그렇습니까? 예. 근데 빨리 4대강은 제대로 개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재미없는 걸 갖고 왔을까? 아니, 그 그러니까 뭐가 가설 중에 있겠지, 또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짧게 가슴 몇 개인데 총. 가설이 5개.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야 진짜. 그 중에 그러면 하나 어. 재밌는 거 하나만, 하나만. 얘기하고 네. 제가 생각하는 진짜 그 가설을 얘기를 할게요. 네. 하나는 무도광증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발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악들은 무도광증. 막 미쳐갖고 다. 예. 실제로 그런 전염병이 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너무 그 춤에 몰입하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런 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죽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실제로는 춤추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 너무나 흥겹게 피리를 불면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이 무도병에 감염이 되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가 빨간 구두. 뭐죠 빨간 구두? 빨간 구두 얘기 몰라요? 죽을 때까지 춤추는 거 있잖아. 카렌이라고 하는 애가 빨간 구두가 너무 탐나가지고 그걸 갖다 신었는데 구두가 저절로 막 춤을 춰가지고 뭐 나중에는 발을 잘라내가지고 구두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동화가 안데르센 동화인데 그 동화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무도광증 얘기. 근데 그 무도광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여러 의학자들이 그런 병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설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렇지. 그렇단 얘기는 이때 당시에 아동들의 노역이 굉장히 성행했고 그리고 실제로요 가장 중요한 설 중에 하나가 독일의 동부를 개척하는데 아이들을 데려다 집단 이주를 시켰대요. 근데 집단 이주를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면 심지어 어떤 곳에서 아이들을 약탈하기도 했대요. 실제 우리가 이제 서해 그 서산만인가요? 그 개척할 때 보면 박정희가 사람들 깡패들을 다 데려다가 노숙자 뭐 거지들 이렇게 데려다가 거기다가 막 수용해가지고 강제로 뭐 일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갖고 전부 간척하게 만들잖아요. 서산 간척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형태의 집단 이주와 노역을 그때 당시에 이 소년들을 납치하다시피 해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댓글 상황이고. 너무 웃겨. 예. 이 130명 아이들 사라진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 김성수 때문에 청취자 130명이 사라졌대. 다음 코너 언제 하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다음 코너가 정말. 없는데. 여보세요. 너무 재밌다. 청취자 130명은 잠시 후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다. 예. 뭐가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 재밌잖아. 내 얘기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센스 있다. 예, 말이 많다. 사진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아동 노역에 대한 그런 심각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아, 그렇죠. 실제로 1996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그 나이키 사건 나이키. 아시죠? 네. 혹시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유명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었어요? 나이키 짝꿍 사건. 나이스 사건. 너무 창피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지금 나이스라는 얘기 속에서 최욱 씨가 은연중에 자기 나이를 밝혔네. 그래요? 나이스는 우리가 저 고등학교 때 신던 날개 달린 나이키 짝퉁 그 상표였는데 네. 최욱 씨가 나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나 봐요? 인터넷에서 다 아직도 뭐 그렇게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96년으로 가보죠. 네, 그게 아니고 네. 이제 32조각의 가죽과 1620회의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그 바느질을 누굴 시키느냐? 아이를 시켜. 아이들을 시키는데 걔네들이 하루 일당 얼마를 받느냐? 300원. 우리 돈으로 300원. 300원. 와. 그거를 15,000명의 아이들이 하는데 하루 노동 몇 시간 하느냐? 12시간. 와. 축구공 하루에 한 개 만들어. 그런데 그 축구공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얼마에 팔았냐? 15만 원에 팔았다. 와. 그러니까 이때 나이키 불매운동 나오고 난리가 됐어요. 아. 구구절절 축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댓글 달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아니 여보세요. 피리 부는 사나이 뭐 하냐고 지금 김성수 안 데려가고 빨리 데려오라고. 아니 그런데 진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나이키가 대호각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나라에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나이키 불매운동 사람을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우리들한테도 일자리를 뺏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나이키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나이키의 공장들이 이제 미국 본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말레이시아라든가 기타 저개발 국가들의 그나마 일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노동을 ILO라고 하는 단체에서 2016년까지 완전히 근절시키겠다고 하고 엄청난 노력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략 한 1억 3천만 명 정도의 아동 노동자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 아직도? 전 세계. 예.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을까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아프리카, 거 있죠. 뭐 스리랑카. 예, 스리랑카, 와.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남아 있고 캄보디아 베트남에도 지금 네. 있고요. 아직도? 예. 그런데 더 뭐 문제인 거는 이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딜레마를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 진짜 딜레마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딜레마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그렇게 노동시키는 건 안 되는데 네. 딜레마야. 그 일자리마저 정말 없어지면 그분들 그러네. 진짜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실제로 네. 이 그때 당시에 이 하멜린 얘기서부터 시작했던 것도 얘네들이 사실은 7살 이상부터는 정말 아이들 하나가 일손 하나 역할을 했대요. 그런 애들이 130명이나 사라져버려서 하멜린이 그때 휘청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한 데들이 있고 그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캄보디아에 잠깐 봉사활동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11살짜리가 세상에 밖에 나와서 낚시를 해가지고 집안을 먹여 살리는데 아버지가 가봤더니 몸 좀 누워있어. 엄마는 도망가고 없어. 그리고 밑에 동생들이 아직 3명이 더 있어. 근데 학교에서는 애들 갖다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걔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딜레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 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300원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생하고 300원 받는데 김성수 너 이렇게 하고 얼마 받냐고. 김성수를 빼냐 마냐가 딜레마래요 지금. 진짜. 저는 뭐 열심히 하다. 그래도 꿋꿋하게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야,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그 아동 노동 문제를 지금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아동 노동의 흔적들은 우리 네. 동화들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사실 백설공주에서도 7난장이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광부. 광부였다니까.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징용으로 차출해 갈 때 징용은 그나마 합법적인 틀거리에서 했죠. 근데 애들은 진짜 사탕 하나 주고 뭐 이러면서 데려간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네들을 다 어디 데려갔냐면 우리가 이번에 화산도 보셨죠? 영화 탄광 같은데 다 화산도가 뭐예요? 화산도 아닌데요? 화산도 군함도 죄송합니다. 군함도 화산도 죄송해요. 뭐야? 미안해. 깜짝 놀랐네. 화산도 그 군함도
군함도에 아니 왜 화산도라고 했어요? 이런 거 우리 안 놓칩니다. 안 예, 놓칩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명분 알겠어요. 이 끊어내려면 명분이 중요하거든. 좀 비슷한 모델이 있어야지. 군함도. 예. 화산도는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 관련된 있는 소설 중에서 하나가 화산도였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나 보네요. 예, 화산고란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 군함도에도 보면은 몸집 작은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네. 이제 탄을 캐고 하는데 네. 동원이 돼서 죽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백설공주 이야기에 있는 화산 폭발 그, 직전이래 지금. 그 백설공주의 얘기 나오는 난장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애들이었다는 거죠. 걔네들이 부모도 없이 거기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탄을 캐고 살았다는 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아동 노동의 문제들을 같이 집어치우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세계적으로 그런 것 좀 규제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노동은 반드시 하지 마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좀 인권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뻔하니 누구나 듣기 좋은 얘기긴 한데.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그걸 왜 해? 그렇죠. 아. 예. 지금 그 자라 같은데 네. 있죠. 거기 또 BBC 방송한테 걸렸는데 거기도 지금 1시간당 1,400원 주고 애들 쓰고 있다가 터키에서 걸렸어요. 시간당 1,400원. 예. 아 그거 어떻게 안 근데 된다 이거죠? 이 쉽지 않아요. 터키에서도요. 되게 웃긴 건 터키 국민의 아이들은 이런 데 안 가. 난민 애들. 난민. 난민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저임금 노동장에 굴린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갖다가 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6월 26일을 맞아서 아이들을 한꺼번에 사실은 납치해서 동부를 개척했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탄광에 집어넣었던 그런 곳에 투입한 그런 만행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실제로도 아이들을 갖다가 그 인신매매하는 그런 상황들이 성매매보다는 이렇게 아동 노예를 만드는 노역장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을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문제의식은 너무 좋은데 예. 그러니까 대안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그냥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자. 사실은 예. 대안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면 돼요.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잘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노노 싸움 붙여서. 음. 근데 이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공동의 화두로 만들어내면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받게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죠. 화폐 가치가 다르지만 예. 그런 노동들을 같이 받게 하면 실제로 대기업들이 예. 외국의 싼 저임금을 찾아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없고 다른 형태로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을 하자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주장들도 있어요. 전 세계 화폐 가치를 동일시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우민님 그게 가능할까요? 얘기하는데 진보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웃음 난민이다. 뭐 이런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체육 출연료도 동일 임금으로 받아야 되겠네. 그렇지. 아, 능력제로 가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 이건 좀 특화된 제조업에서 뭐 이런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벌써 그래도, 끝나요? 우리가 뭐 생각해볼 문제를 네. 던져주신 것 같아서 그 점은 또 높이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의 쫓아낸 그런 분위기인데 진짜 이런 식으로 소금 안 뿌린 게 다행이야. 아니 뒤쪽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도 좀 양질의 고급진 그런 테마를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웃음을 갖다 끌어내보자 이래놓고서는 지금 소금 뿌리고 쫓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죄송한데 예. 사석에서 저와 한 이야기는 예. 방송에서 하지 마십시오. 뭐 겸손하다 뭐 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캐릭터 무너지니까. 삿대질하지 마세요. 그렇지. 예, 이런 방송을 하면 삿대질하시는 이런 건 거는 그렇잖아요. 좋아. 예. 그러나 뭐 사적인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나 빨리 좀 들을까요? 아니 예. 끝 노래입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마지막 노래. 네. 김성수 평론가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자 오늘 끝곡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네.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이상하면 또 안 띄워드리고요. 듣고 싶은 노래는 없어요. 예. 네. 삐졌어요. 오 다행이다. 와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듣게 됐어. 너무 다행이야. 예.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또 비 노래예요? 네 비로 갑니다. 네. 네. 너무 뻔해요. 비처럼 음악처럼 틀려 그랬죠. 아닌데? 틀었어요 이미 그거. 아닌데? 뭐 뻔하다는 거 맞춰봐. 맞춰봐. 비 내리는 영동교. 땡. 비 내리는 영동교가 언제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 땡. 못 맞추잖아. 왜 뻔하다 그래요? 빗물. 땡. 다른 거 계속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용 씨? 땡. 지금 눈동자가 막 움직이고 있어. 지금 보면 저거는 자신 없다는 얘기야.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몰랐지? 비비다 왜? 정말 재미없다. 뭘 재밌어? 야, 이건 진짜 재미가 없어. 감동도 없고. 야. 진짜 둘이 싸우는 거 보면 한심해 죽겠다.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네, 요거 끝고.
진짜 틀면 좀 웃겨. 네. 안 틀면 별로 안 웃긴데 진짜 틀면 웃기다고. 네. 네. 오 베이비 이거죠? 별땅별따면 나를 차라리 차오리 비 오는 날의 수차를. 아이고 한번 아이. 그런 컨셉을 한번 들었어요 저희가. 했잖아 아까. 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들으면서 웃기잖아. 이건 너무한다 진짜. 웃기잖아. 저희는 내일 내일 아. 생방송으로 생방송이요? 네. 내일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다 거짓을 하는 거지. 너무한다. 그것도 생방송 안 하면서 이렇게 생방송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이,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나뿐이고 그 여자는 과거였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토한 대장님, 다른 목표를 찾아주세요. 대답해줘. 토한 상사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사랑해달라고 빌게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토한 보스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상사는 다른 직원들보다 어머니를 더 자주 괴롭혔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에게 월급을 주거나 회의에서 꾸짖기도 했습니다. 나는 상사를 만나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물어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차분하게 사랑을 제안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무릎을 꿇고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상사에 대한 감정은 있지만 제가 단지 다른 사람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 불안정한 회사를 떠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전 애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와 언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비극을 목격한 후에 나는 그 가난한 사람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매일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그 비밀이 드러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아름다운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수백 평방미터의 집에 많은 부유한 가족들이 모여있는 고급 빌라 지역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사는 동네의 시작 부분에 있는 주인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직원들에게 꽤 좋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내 일은 3명의 가정부와 1명의 정원사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울 때가 많습니다. 집에는 부모님과 주인, 그리고 2 아이만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분의 가정부들에게 일을 나눠서 차를 마시고 상사와 이야기를 나.